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세아제강과 대한제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차트적인 흐름 보기 전에 뭐 해당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주력인가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 지난 1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강관이라고 해요. 강관이라고 해서 구조용 뭐 이 구조용 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뭐 철도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뭐 토목 건축에 뭐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정용은 뭐 말 그대로 뭐 기름 파는 데 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강관이라고 뭐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 파는 데 쓰는 파이프 관에 사용되는 거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관용, 뭐 상수도용은 뭐 명칭만으로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고,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제강으로 넘어가서 대한제강의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뭐 철근, 뭐 건설 자재로 해서 결국에 건설 자재, 이게 그렇다면 대한제강은 건설업이 살아날수록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세아제강은 뭐 건설 내지 뭐 추가로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종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뭐 대한제강은 뭐 워낙 이렇게 쉽게 써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아제강은 좀 내용 보다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요거 수소 배관용 제조기술 연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3개 연도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다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로도 나중에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약간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차트적인 흐름과, 재무적인 걸로 좀 살펴보면, 재무적인 거 먼저 보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결산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실적이 요 정도 잡힐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분기에 이렇게 찍어놓고 2분기 예상도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한제강으로 넘어가서 보면, 대한제강으로 넘어가서 봐도 역시나 21년 결산 기준으로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2분기에 대한 부분도 예상치가 좋은 상황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이제 각각의 이제 주요 제품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다,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업황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이 깔려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면, 차트적인 흐름을 체크해보면 대한제강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제강 먼저 보면, 대한제강 같은 경우 최근에 어제 이제 여기 고가를 새롭게 만들면서 여기를 뚫어놨어요. 뚫어놓고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이 고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있은 후에는, 특히 뭐 여기 같은 경우 갱신하고 바로 두들겨 맞긴 했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잡아주긴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캔들이 꼬리가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조금 윗꼬리가 덜하기도 하고, 하여튼 거래량이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땐 소형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6천억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기관이 들어왔었고, 연기금이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약간 사모펀드는 좀 주가를 땡긴 다음에 바로 뭐 매도를 쏟아낼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역사적 신고가를 간 상황 속에서 새로운 추가적인 역사적 신고가를 빵빵빵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배경에는 업황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딸려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로 깔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잘 추세를 최소 뭐 짧게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을 타는 흐름이 기대되고, 조금 뭐 조정을 많이 준다면 24,000원을 뭐 깰 수도 있겠지만 10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움직여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세아제강으로 넘어가서 보면 세아제강도 역시나 코스피 기준에서 소형주로 들어가긴 해요. 그렇다고 얘가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얘도 뭐 시가총액이 한 3천억대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격이 10만원대다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보면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거래량 2만 주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금융투자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약간 대한제강보다는 이렇게 수급적으로 메리트가 딱 봐도 약간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때려맞고 밀리는 가운데서 좀 약간 힘을 응축하다가 거래량 살짝 증가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놨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거래일 기준으로 평균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격을 뚫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차트에 대한 뭐 심리적인 굉장히 개선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이 위치가 보시면 여기 저점 잡은 위치가 대략 요 정도, 요런 라인. 결국에 이 뚫고 올라가기 전에 이런 고점 라인에서 이미 저점이 잡혔다는 거죠. 저점이 잡히고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매물에 대한 부분이 분명 부담이 되긴 하지만, 당장 앞에 있는, 그렇지만 일단 잡았으니까 이 밑에서 잡은 상황에서 돌려주면서 여기 한번 저항 맞고 뭐 맞으면서 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대감 안에는 또 당연히 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 업황에 따른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고 여기서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그렇다면 한 차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쓸어 가지 않을까.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앞에서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치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아제강이 좀 약간 대한제강 차트를 약간 뭐 따라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과 세아제강이라는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여튼 약간 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로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펄프 가격 관련해서 종이 쪽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못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비축분을 풀어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중국에서 뭐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비철금속에 대해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는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 또 선물 기준으로 해서 어제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온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주목을 하면서 그에 파생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뭐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금속 및 비철 금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좀 뭐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실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